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로투데이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성폭력 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자 당사자 입장에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엄마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20대 러시아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해당 판결문을 제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29살 이모 씨는 사귀던 20대 러시아 남성 G 씨로부터 2018년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메일에는 자신과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화면이 첨부돼 있던 겁니다. 다시 사귀어달라는 결별한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에 이 씨는 이런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황당한 그 자체였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성관계 동영상을 당사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전송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어디 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라며 마치 그러게 왜 외국 남자와 그랬냐는 식으로 이 씨를 힐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이 씨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이 씨의 친구와 어머니에게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곧 러시아로 간다. 이 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폐륜적이고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 전 남자친구는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G 씨는 결국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G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G 씨는 이날 법원 판결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한국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한 여자친구와 또 여자친구의 친구 또 엄마에게까지 전송한 이 러시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 징역형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어버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건 경위를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그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동안 그 러시아 남성과 이제 우리 국내 내국인 여성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제 여성이 러시아 남성을 만나주지 않자 그 이제 계속 피해 여성을 찾아가서 뭐 꽃과 뭐 편지 같은 거를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택배 직원을 이제 뭐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침입하면 안 되는 그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침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집 안에까지도 침입하고 이런 어떤 그 주거 침입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요. 나아가서 이제 계속 이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피해 여성과 그 여성의 지인 심지어는 모친에게까지 그 둘이 사귈 당시에 찍었던 동영상 같은 것을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협박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에서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200m 이내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또 위반을 해서 주거 침입 및 협박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고려를 했고, 또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범행 발생의 그 원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이 사람이 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 협박이 아니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당사자와 또 가족들에게 전송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끝장낼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좀 적용이 될 만도 한데 이게 기소 내용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성관계 동영상을 복제한 거 또는 그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재촬영한 것들을 이제 복제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제물까지 어떤 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이 카메라 등 촬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었고요. 근데 이 사건 직후에 법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괄호 열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만약에 이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법에 따르면은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부득이 그 협박 및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를 인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건에 이제 피해자 측을 직접 대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관련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 규율이 좀 명확히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자신을 이제 스토킹을 하는 한 남성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거든요. 접근금지 신청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킹 범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좀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좀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냥 돈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해서 즉시 구속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입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수많은 사람한테 빠른 시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빠른 대처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내 한 유명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몰카 대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현장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13일 오전 영화를 보기 위해 아이파크몰을 찾은 28살 여성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닌 분명 여성 전용 화장실인데 옆 칸에서 남성의 음성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A씨는 곧장 화장실을 나와 옆칸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선 꿈쩍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미화원을 통해 쇼핑몰 보안 직원을 불렀습니다. 보안 직원이 도착한 지 얼마 뒤 화장실에선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잠겨있던 문을 열고 나와 손까지 씻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보안 직원은 왜 들어왔냐는 몇 마디만 묻고 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휴대폰에 화장실 몰카가 찍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무대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이게 뭐 아니다, 뭐 같아부터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추후 업체 측에서 미화원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사단이 벌어지기 1시간도 더 전에 이미 문제의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찍으러 들어간 정황이 뚜렷한데 찍힌 게 있는지 휴대폰도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뭐 개인의 문제다, 뭐 보안 전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사건은 발생을 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뭐 노력하는 부분. 아이파크몰 측은 해당 보안 직원에 대해 일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몰카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면 재점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몰카 등 성범죄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침입했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용산 아이파크몰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이 나온 얘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앞서 관련 내용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남성이 어떤 목적에서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수로 다른 성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들어간 것은 어떤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이파크몰 남성처럼 여성 화장실에 있다가 걸려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유히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크게 두 가지의 제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든 마트든 물건을 사기 위한 이런 구매 목적으로 들른 경우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을 가장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이제 걸렸다면 절도나 절도 미수와 함께 주거침입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 구매 목적과 달리 해당 공용 건축물에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몰카 목적으로 아이파크몰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의 침입이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은 남성이 이제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무른 게 입증이 된다면 이제 몰카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신림동 CCTV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가게 하는 거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고의범이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른 죄목은 또 뭐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당연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몰카를 찍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같은 법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시간 이상 여성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 정상적 행위로 보기 힘든 만큼 이 남성은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남성을 그냥 보낸 보안 직원은 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안 직원에 대해서 이제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방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사한 행위가 없어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과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제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몰카를 찍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보안 직원이나 쇼핑몰 업체 대표에 대해서 관리 책임 등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지만 그냥 범인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좀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네, 얼마 전에 이 김성준 전 SBS 앵커도 그렇고 이 몰카 촬영 범죄,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최대 징역 5년이면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법 규정과 실제 선고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몰카범에 대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5.3%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반성한다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내부에서는 몰카범죄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렇게 몰카를 찍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내기수 선배인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검찰일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편성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와 성범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